자, 자수와 자복입니다. 자수와 자복은 쉽죠. 아주 쉽지만 출제도 좀 잘 됩니다. 또 형소법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에 있는 부분을 잘 받으시면 형소법도 더불어 공부가 되죠. 자, 그러면 법조문 갑니다. 일단 자수와 자복은 법조문 자체가 출제가 잘 됩니다. 1항 체크하시고 2항 체크하시고. 자, 1항 2항을 비교하세요. 자, 죄를 지은 후 그랬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그랬죠. 이게 무슨 죄야? 반의사 불벌죄죠. 그래서 1항은 모든 죄입니다. 어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한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항은 모든 죄고 2항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자수하냐면 1항은 수사기관에, 즉 수사기관은 어디야? 경찰하고 검찰을 말합니다. 그쵸? 법원 하면 틀려요. 법원에 하는 자수는 그래서 자수가 아닙니다. 법원이 아니다. 경찰과 검찰 가서 자수하라. 2항은 피해자죠. 피해자에게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 그쵸? 1항은 자수, 2항은 자복이고요. 마지막인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했죠? 이게 의무적 감면입니다. 이게 제일 출제가 잘 돼요. 감면이다. 똑같이 밑에 2항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똑같아요. 임의적 감면입니다. 자, 도표가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자수는 모든 죄고 자복은 반의사 불벌죄만 된다. 그리고 자수는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고 자복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다. 식이 나와 있고요. 효과 나와 있고 효과는 의무적 감면이고 의무적 감면이다. 근데 각치 가면요. 이 자수는 각측에도 나옵니다. 각치 가면 여기 필요적으로 바뀝니다. 각측에 가면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 자복은 총칙에만 있고 각측에는 없어요. 각측에는 이게 안 나와요. 자수는 총칙이든 각측이든 다 나오는데 총칙상으로는 의무적이고 각측상으로는 필요적이다. 각측 가서 찾아봐야 되겠지? 그러면 될 것 같고 시기는 잠시 더 배웁니다. 자, 됐고 자, 밑에 구별 개념을 보면 자수와 자박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자백과 그 외의 것과는 구별됩니다. 자, 팔라보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치상죄죠. 치상죄. 이것은 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이게 뭐죠?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68년도인데 옛날에는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였었는데 지금 그게 다 삭제됐죠. 그리고 치상이 되면 친고죄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강간이나 추행 이런 것은 친고죄였었지만 치상은 그전에도 친고죄는 아니었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음치상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자복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라 그랬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판례 보시게 되면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서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수자복이 아닌 거죠. 자수자복이 아니다. 추궁에 의해서 하는 거 자수가 아니다.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서 하는 거 자발성이 없으므로 자수가 아니다. 그럼 뭐로 봐야 돼? 자백으로 봅니다. 자백. 자백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자백이 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수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내심적으로 하는 것은 표시가 없으므로 그건 자수라도 보지 않습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추궁도 자수가 아니죠. 시기를 봅니다. 시기. 자, 시기인데 시기는 제한이 없는데 성질상 소송 단계 이전일 것을 요한다. 발각전을 불문한다는 것인데요.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범행시가 있잖아. 범행시가. 그렇죠? 범행시가 있고 발각시가 있고 체포시가 있고 재판시가 있을 텐데요. 자수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여기까지. 여기 체포시까지 하면 된다. 체포시까지 하면 된다. 왜 발각시가 아닐까? 발각시일 것 같은데 발각시가 아닐까? 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이 자수의 효력을 발각시 가로지로 여기까지로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인정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발각시부터 체포시 이 사이에 여기서 자수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고. 그때는요. 보세요. 피고인에게 이 A라는 피의자에게 있어서 발각시부터 체포시까지 자수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요. 더 숨어요. 더 숨어 다닙니다. 뭐 자수효과 인정해주지 않는데 뭐. 그럼 내가 굳이 자수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경찰들이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찰력이 투입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 그렇잖아요. 수십만 명 우리 개구리 소년 사건 보면 그 범인 잡기 위해서 경찰이 수십만 명이 동원됐잖아요. 그래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못 잡게 되면 세금이 낭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불안에 떱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수의 효과를 발각시로 한정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체포시까지 범위를 넓히자. 그래서 범행시부터 체포시까지만 자수하면 되는데 자수했다고 해서 다 자수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일단은 미끼를 던지는 거지. 그쵸? 미끼를 던지는 거지. 순순히 걸어 나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효과를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쪽 친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지? 피의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자수하면 효과를 다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게 판사의 재량사항인 거야. 그쵸? 그래서 자수한 놈에게 효과 안 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옛날에 온보현이라고 있었어요. 온보현. 이거 인터넷 쳐보면 나올 겁니다. 이 친구가 그 당시 때 지존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1994년이네요. 이 지존파가 사람을 죽고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온보현이 당시 37살이었는데 37살의 온보현이가 목표가 뭐였냐면 내 나이에 맞는 사람 인원수를 죽이겠다. 이게 목표였어. 그러니까 자기는 37명을 죽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너다섯 명을 죽였어요. 너다섯 명을 죽였는데 TV를 보고 있을 때 이 지존파 사건이 터진 거야. 그쵸? 그래서 그 당시 때 온보현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었고 그 온보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어 지낼 것도 없다. 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근데 마침 TV를 보고 있는데 지존파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의정부 경찰서였나요? 거기 가서 스스로 자수를 내. 아니면 서초 경찰서였나? 가서 자수를 내. 하는 말이 나 스스로 온보현이다. 자수하러 왔다. 대신 조건이 무슨 조건이야? 자수하는 놈이. 그쵸? 이 지존파랑 같이 혼거하게 해달라. 이게 그거였죠. 그거였었는데 어쨌든 온보현이가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면해주면 되는 것이지만 이건 의무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관의 재량사항인 거잖아.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온보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무적 감면해줬습니까? 이 사람 사형 선고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때렸다. 그래서 의무적 감면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지. 왜? 많은 사람 죽였으니까. 뭐 죽이고 특히 대부분 피해자가 여자였죠. 뭐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해가지고 죄질이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무적이라는 거 받으시고 자수는 체포시까지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올까요? 교재 오시면 이게 판례 보세요. 지명수배된 후에 자준출두도 체포 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수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자수효의 시기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지명수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체포되기 전이면 된다. 그렇죠?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말은 발각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스스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진 출석하죠. 전화를 걸어서 출석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 자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수를 인정한 것이지 의무적 감면인지 아닌지는 뭐 별개의 문제죠. 일단 자수는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자, 법정에 가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자수는 인정된다고 봤어요. 자수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자수가 인정된다. 왜요? 왜 차이가 나는데 왜 자수를 인정하지? 자수는 수사기관에 하는 거다 했으니까. 그렇죠? 법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인정되면 끝까지 인정되는 것이지 뭐 뒤에 가서 뭐 부인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꾸지는 없어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에는 뭐 제한이 없고요. 제한이 없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나오나? 그 다음 보시면 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 범죄 사실을. 이 범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자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아닌 것은 신고해봤자 자수가 아닌 거야. 그쵸?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은 자수가 아닌 거야. 왜 자수가 아닌가? 이 자수 의사는 범죄 사실이 아니잖아요.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런 판례입니다. 자, 100% 완전히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고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지 뭐 100%까지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범죄 사실이 뭐야? 범죄 사실이. 이게 이거야.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요건을 말합니다. 성립요건. 성립요건을 얘기하는 것이 자수야, 자수. 그렇죠?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을 띠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범죄 성립요건만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갖춘 범죄라고까지는 굳이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고. 자, 성립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립요건을 못 갖췄어. 그러면 자수가 아닌 거지. 그쵸? 자수가 아닌 겁니다. 자, 의무적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의무적이다 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자수를 안 해주든 별도 판단을 안 해주든 위법은 아닌 거지. 그쵸? 또 다른 사정과 합쳐서 정상 참작 사유로 삼았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닌 거지. 왜? 재량이니까. 자, 판례 봅니다. 자, 수개의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자수가 되는 거지. 그쵸? 자, A라는 사람이 절도도 하고 강도도 했어요. 근데 이 절도를 자수한 거야. 이건 자수 안 하고. 그러면 이 절도에 대해서만 자수 효과가 미치는 거지. 이건 안 미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개의 사실 중에서 일부를 자진 신고했다면 그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수가 되는 거지. 같은 판례네요. 그렇죠? 일단 자수가 성립을 했다고요. 그러면 확정적이야. 확정적이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그쵸? 경찰서에 가서 검사 앞에 가서 자수했으면 확정적인 거지. 확정적인 거지. 법정에 나가서 딴소리 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거지. 그치? 자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여기 또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법민이 번복해서 나중에 번복했다 하더라도 그게 경찰에서 법정에서 그치? 번복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거지. 자, 검찰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서 자백했다면 자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쵸? 그 후에 딴 데 가서 딴소리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쵸?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판례니까 묶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검찰에 출두해서 자진 출석해서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자수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했다 하더라도 자수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네. 3, 4, 5, 6을 묶으시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도 수사 받을 때 모두 자백했다면 자수가 되는 거지. 법정 나가서 딴소리 했다 하더라도 자수가 된다. 그쵸? 그 다음 범죄를 부인하면 자수가 아닌 거죠. 그쵸? 여기도 부인하면 자수가 아닌 거지. 파란색. 부인한다. 뉘우침이 없다. 자수가 아닌 거지. 쉽잖아. 다음. 요 6번 잘 나옵니다. 6번.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액수가 얼마냐면 실제 액수가 적어보세요. 실제 액수가 5천입니다. 술의 실제가 얼마였다?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가법이 적용돼요. 특가법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형 받는 거야. 깜빵 못 납니다. 집행유예 안 됩니다. 집행유예 안 되고 깜빵가 살아야 됩니다. 실형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는 거야.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5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깜빵 가니까. 그래서 액수를 적게 신고하라. 적게. 이렇게 호치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신고했냐면 3천만 원 신고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세청 공무원이 경찰서 가서 3천 받았다. 이실직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조문이 달라지죠?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되는 거니까 형량도 달라지죠? 이건 자수가 아닌 거야. 이게 일치해야 돼. 내가 먹은 것과 신고한 액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법조문과 형량이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자수가 아닌 거지. 그쵸? 결심은 자수가 아니죠. 외부적으로 표출되어야 자수지 아무리 내심으로 결심해봤자 이건 자수가 아닙니다. 만났다네 뭐 주소를 얘기해줬다네 이거는 범죄살 신고가 아니잖아. 그치? 범죄살 신고가 아니므로 자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